경기 침체 직격탄이라. 이런 건 처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23년입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2.4%예요.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요, 내가 생산을 해서 그게 부품이든 완제품이든 공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에다가 말입니다. 부품은 완제품을 만드는 데 공급을 할 거고요. 완제품을 만드는 곳에서는요, 완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겠죠. 이것을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라고 하는데, 이 국내 공급 지수가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2.4% 이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말입니다. 최저입니다. 제조업이 국내 공급하는 지수가 마이너스 2.4%인데 이 마이너스 2.4%라는 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낮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제조업이 국내에 공급하는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는 뜻이죠. 네, 진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표도 보면 2023년 마이너스 2.4%,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예요. 마이너스 2.4%가.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망한 적은 없습니다. 2017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4.2%고요. 2018년에는 마이너스 0.6%일 때 이때도 말입니다. 난리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2019년에 플러스 0.1%가 되더니 2020년에는요. 마이너스 1.3%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6.1%까지 늘어나더니요. 2022년에 1.4%로 줄어들고요. 2023년에는 마이너스 2.4%로 완전히 폭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의 국내 공급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국내에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수요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은요. 경기 침체의 늪이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 저는 지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지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변죽만 울리고 있거든요. 제조업에서 진짜 시급한 게 뭔지 아마 알고는 있을 겁니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이 규제들 말입니다. 또 제도들 이런 것이 말입니다. 제조업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 당연히 알 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2.4%가 될 정도로 쉽게 말하면 경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면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이라는 뜻이에요.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중소기업인들도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업에게는 타격을 줬는데 2년 1개월이라는 통제 방역까지 시작이 되고 나서는 기업들은요. 그야말로 넉다운 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거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지요. 보시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조 국내 공급 지수 2018년에 마이너스 0.6%이거든요. 이때가 최저임금을요. 16.4%로 올렸을 때입니다.
2019년에도요. 10.9% 올렸을 때예요. 마이너스 0.1%잖아요. 그냥 0.1%. 그러니까 2020년에 이게 코로나19의 위기까지 겹쳐서 소득 주도 성장이 결국은 말입니다. 나라 경제를 폭망시켰다. 그런데 그 경제를 개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혁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 경제는 특히 내수 경제는 최악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까요? 나가면 나갈수록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표를 보면 연간 국내 공급 지수입니다. 연간이요.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바로 이 숫자를 이게 전년 대비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증감을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그냥 지수화한 겁니다. 불변 지수입니다. 2020년을 100으로 봤습니다. 2020년을 100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106.1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107.6까지 올라갔죠. 2023년 10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꼬꾸라졌다는 자체는요.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완전히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도 각종 지표를 보면 장난 아닙니다. 소비재 마이너스 2.3%예요. 자본재 마이너스 5.1%입니다. 중간재 마이너스 1.6%예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게 소비재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본재가 마이너스 5.1%까지 됐다는 것은요.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본재에 투자 안 한다는 것은 공장, 설비, 기계 여기에다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충격적인 숫자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이 세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중간재라도 올라가든지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면 자본재는 올라가거든요. 왜? 경기가 좋을 때를 대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부 다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 역대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가 솔직히 박살났습니다. 안타깝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지표가 틀린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말입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요. 이게 소비재 중심의 어떤 상황이 어렵습니다. 전자통신은 마이너스 10.3%예요. 굉장하죠. 소비재가 가장 많은 쪽이잖아요. 기계장비는 마이너스 6.6%고요. 그나마 자동차가 8.7%를 기록을 하면서 체면을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기타 운송장비는 12.5%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 운송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업종별로는 이렇게 좋아질지 모르나 재별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별로 보면 최악이잖아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앞으로 더 나빠지느냐. 실제 소매 판매 증감률을 보면 2022년에 마이너스 0.3이었잖아요. 2023년에는 마이너스 1.4%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리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2년 연속 무너졌다는 거예요. 3년 연속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심리가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심리가 쉽게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심리는 쉽게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 전체에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 심리를 실제로 반영해서 말입니다.
예, KDI는요. KDI는 민간 소비를 1.7%까지 낮췄습니다. 이게 1.8%까지 가던 거거든요. 1.7%까지 낮췄고요.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1.4%가 될 거다. 설비 투자도 2.4%가 2.3%로 낮췄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요. 소비는 점점 더 줄어드니까 경제는 더 꼬여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지표를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정부는 올해 2.2%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2.2% 성장을 할까? 여기에 의구심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심지어 말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2.0%잖아요. 산업연구원도 2.0%입니다. 예, 2%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까지도 있는 중입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여러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경제를 아는 분이라면 절대로 말입니다. 시장을 가볍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닐까. 그냥 내수가 식어가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뭐 좋아진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좋아진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진다라는 게 실제로 말입니다. 좋아지는 그런 지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신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야지 심리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참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변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변하거든요. 저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말입니다. 이게 잘 변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현장 경제는요. 진짜 어려워진다. 그 말씀이 틀리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성장이 높이 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올해는 그냥 갈 거고요. 저성장이. 내년에도 저성장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지금은 제일 좋은 게 말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것. 이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말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성장이 높이 길어진다는 것. 경기 불황 내지는 경기 침체가 오래 간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충격도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저는 돌아올 거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예상해 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성장이 높이 길어질 거다. 그때까지도 말입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